이제 4일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이가 뭐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제가 데리고 가고, 또 은행 업무나 다른 관공서 업무를 볼 때는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사일을 경험해보고 저의 예전을 돌아봤을 때는 조금 루즈하게 업무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긴 했고요. 직장인의 꿈과도 같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머지않아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 4.5일제, 주 4일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논의는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주 6일제라는 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중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은 닷새 정도로 당시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치열한 논의 끝에 2004년 근무일수를 하루 줄인 주 5일제 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졌냐고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여전히 OECD 38개 국가 중 6번째로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30시간이나 긴 시간입니다. 이렇듯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랜 관행도 있거니와 AI, 로봇 등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 감소, 초고령 사회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주 4.5일제, 주 4일제인 것이죠. 저는 코아드 전략기획실 정의실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코아드는 자동문 전문 회사이고요. 제조기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자동문을 제작, 설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총 12개월 중에 4개월은 주 5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월은 주 4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제조업에서 주 4일제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될까? 야근의 연속이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사실은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가장 1번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벌고 많이 쉬자 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할 수 있을까를 저희한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달라고 하셨어요.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정착을 해서 주 4일제를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아드 오버헤드 제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용신 팀장입니다. 산업용 오버헤드와 차고문 오버헤드 제조를 맡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도 이제 2명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이제 6살이고요. 둘째가 이제 돌 갓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좀 미안함이 좀 있었는데, 4일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 없이 그럼 제가 데리고 가고, 또 은행 업무나 다른 관공서 업무를 볼 때는 중간에 얘기를 하고 나가거나 연차를 쓰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4일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는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아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끝나고 하원을 할 때 아빠가 나오고 이제 다른 아빠들은 이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 행복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빠가 나갔을 때 아빠 하면서 이게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이래서 4일제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제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5일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육아 부분이나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지금 근무 시간이 단축된 덕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두 직원.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엔 저희도 좌충우돌이 많긴 했는데 결제 체계가 한 3-4단계는 최소 있는데요. 그 결제 단계도 굉장히 축소를 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AI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이제 주사일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저의 예전을 돌아봤을 때는 조금 루즈하게 업무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긴 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라는 특성상 자재 발주를 하는 경우에 이게 사이즈 치수가 오류가 나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4일제를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 4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MES라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불량률도 줄어들고 더 안정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업무 효율이 더 높아져요.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주 4.5일제나 주 4일제가 머지않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우수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조직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생산성인 만큼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여러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경기도의 4.5일제 시범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 12일부터 공모를 통해 도내 민간기업 50여 개를 선정해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경기도일까요? 경기도의 노동시장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 베드입니다. 경기도는 제조업부터 IT 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급변하는 노동의 형태, 일의 미래 등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의 의의를 밝혔죠. 물론 지자체의 주도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의 도입 사례들은 공공기관 근무자, 육아기 근무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완벽한 주 4.5일제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었죠. 경기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직종, 직급을 불문하고 한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지원 조건이자 목표. 선정된 기업은 각자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 단축 요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자에게 월 26만 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업에는 업무 프로세스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성과평가와 근무시간 단축 유지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지금 당장 주 4.5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효과성을 분석하는 실험인 셈이죠. 해외에서도 근무시간 단축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한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캐나다 소재 기업 38개, 영국 기업 50여 개가 참여한 6개월간의 주 4일제 실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시 주도하에 도시 전체의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주 4일제를 운영한 바 있고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약 2년간 전체 노동인구의 1%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국가 단위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실험 모두 결과는 긍정적이었죠. 다만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근거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전반적인 산업과 근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보다 효율적인 노동환경을 위해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의 주 4.5일제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양도 딱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협업도 돼야 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4일제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할 업무는 사실은 5일이든 4일이든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그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실현이 될 것 같고요.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만 그 방식만 찾아가고 목표를 향해서만 지치지만 않으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